오늘은 여성분들이 남성을 만날 때 아니면 연애할 때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 내 딸이 또 결혼을 앞두고 있다 했을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현재 만나는 남자가 있는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했을 때 만나서는 안 되는 남자 사주팔자로 한 세네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100%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주팔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 믿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성격적인 거라든지 어떤 특성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철학관이나 점집에 가서 이걸 보실 수도 있고요. 그게 좀 힘들고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려고 한다고 하면 스마트폰에 보면 앱을 우리가 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이 앱 들어가서 모르면 자녀분들이나 다른 아니면 젊은 분들은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이 만세력이라고 있는데 만세력을 치면 스마트폰에다 이 앱을 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세력에 깔고 나서 생년월일시를 치면 연,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사주팔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간 이것을 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남자분 사주를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여성분 사주를 넣는 게 아니에요. 남자 사주를 지금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뭐 임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지 을인지 아니면 뭐 금의 기운 예를 들어 경인지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남자분의 생년월일시를 넣게 되며 요 날짜 일간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뭐 편제라든지 비견, 겁재, 상관, 식신 그 다음에 편관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이런 거 10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걸 십성이라고 하고 육친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내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의 사주를 넣고 나서 이 주위에 나머지 7개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것을 살펴보면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군비쟁자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군비쟁제 또 군겁쟁제라고도 합니다. 군비쟁제나 군겁쟁제는 뭐 비슷한 말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무리를 지어서 비견, 겁재가 무리를 지어서 결국은 재물을 다툰다, 쟁투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남자한테 여자가 많다. 예를 들어서 이 이것도 뭐 편제가 있고 정제가 있는데 여기는 정제, 여기는 뭐 편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사람이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여기도 수고 여기도 수고 여기도 또 수가 이렇게 3, 4개 보통 3개에서 4개 이상이 같은 기운이 뭐냐면 같은 오행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수가 많다. 아니면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금이 많다. 이것을 같은 기운, 같은 오행이라고 해서 그것을 바로 비견이라고도 하고 또 겁재라고도 합니다. 이 겁재라는 것은 재물을 겁탈한다는 얘기고 비견은 같은 기운이지만 쟁투를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딱 그 사람의 일간을 놓고 봤을 때 남자가 여기도 비견, 여기도 뭐 비견, 여기는 겁재, 그러니까 같은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3, 4개가 있을 때 이걸 군비쟁제라고 하는데 이런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군비쟁제, 이 재성은 이 남자한테는 뭐냐면 부인입니다. 여성분. 그렇기 때문에 여성한테는 관이 남자지만 남자한테는 이 재성이 여자고 배우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하고 같은 기운, 여기도 같은 기운이 이렇게 3, 4개가 있는데 재성은 달랑 하나가 있어요. 여자 하나.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모두 나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 비견이 재성을 극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뭐 병이 생기다든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남자는 자기 주관 고집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게 되고 실제로 또 자기 주관 고집대로 하다 보면 사업이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물이 잘 발달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가 엄청나게 힘들어진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군비쟁제, 군겁쟁제가 있는 사람하고는 가급적이면 결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면 수의 입장에서는 수국화해서 결국 이 화가 재성이고 여자고 배우자인데 재성은 달랑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비견겁제가 뭐 3, 4개, 4, 5개 있다고 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한 여자는 정말 엄청나게 피곤하게 됩니다. 결국 달달 볶게 되고 의심도 많이 하게 되고 의처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남자가 있다 아니면 사익감이 있다 하면 가급적이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연애할 때도 상당히 피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은 이제 군비쟁제, 군겁쟁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한 3, 4가지 알아볼 건데 제다신약이 있습니다. 제라는 것은 여성분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냐, 남성분 입장에서는 제라는 것은 여자고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이 제다, 신약 사주를 갖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남자가 나는 하나인데 여기도 재성, 여기도 편재, 정재, 여기도 재성 해가지고 재성이 3, 4개를 갖고 있게 되면 이 남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까 군비쟁제하고는 다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운을 잘 만나면 물론 기본적으로 재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대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다신약이라는 것은 이 재물이 여자가 너무 많아서 이 자체에 이 사람이 신약하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도 약하게 되고 소극적이게 되고 결국 많은 것은 없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사업을 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실제로 또 재물이 많다 보니까 투기성 이런 쪽에 손을 대게 되다 보면 실제로 돈이 모이는 것보다는 나갈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군비쟁제, 군겁쟁제도 문제지만 이 제다신약, 제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당해야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 그래서 군비쟁제, 제다신약 이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특히 이 제다신약 사주는 재물은 많이 갖고 있고 여자가 많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여자가 많다는 것은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내버려 두고 바람 피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남자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3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는 이건 여성분도 조금 마찬가지지만 자오, 묘, 유 이게 도화살입니다. 도화살이 중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고 여기 옆에 이게 도화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홍염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염살은 도화살하고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홍염살이라는 것은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붉을홍자에다 고울염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도화라든지 홍염살이 많게 되면 남성분은 반대로 가급적이면 이런 분하고 결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요즘은 옛날하고 세상이 달라져서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사주단자 이렇게 결혼할 때 이런 게 오면 결혼을 안 시킨다든지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조금 한두 개는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과다하면 안 됩니다. 특히 홍염살 같은 경우는
갑오일에 태어난 사람이 또 갑오월이라든지 이런 게 중중하다든지, 아니면 병인일에 태어난 사람이 갑오가 있다라든지, 정미일에 태어난 사람, 경술일, 뭐 신유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그 애플리케이션 치면 홍염살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보시고, 이 좌우묘 도화나 홍염살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바람 피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좌우묘유가 실제로 이 사람이 이밀날 태어났는데 이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군비쟁제도 되고 바람기도 있게 됩니다. 특히 수, 임수나 자수 이런 것은 실제로 바람기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양수, 물속에서 살아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은 사주에서 생명의 근원, 씨앗, 정자, 뭐 난자 할 때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자수, 임일날 태어난 사람이나 개일날에 태어난 사람이 자가 많다든지 그랬을 때는 군비쟁제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무일날이나 뭐 기일날 태어난 사람이 자가 있으면 이거는 반대로 자가 많다고 하면 토곡수니까 재성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람기가 있는 여성을 만날 가능성도 있고 또 남편이 바람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이 좌우묘 홍염살이 1개 정도, 많아야 2개 정도 있으면 괜찮겠지만 뭐 3, 4개가 이렇게 있다라든지 하면 실제로 이런 남자하고는 결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가지 외에 1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이 연월일시 사주로 놓고 봤을 때 이 남성의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 월, 일, 시.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여기도 또 금. 태어난 달도 금. 여기도 금. 이렇게 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은 이 갑일날이나 을일날 목의 일에 태어나게 되면 가급적이면 결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게 되고 잘못되면 신경쇠약, 정신질환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금은 숙살지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위 덩어리도 되고 굉장히 철, 힘, 권력, 남자, 그리고 칼, 뭐 여러 가지를 뜻하기 때문에 숙살지기라고 하는데, 즉 금기가 이 차가운 냉한 기운이 많은데 나는 갑일간이나 을일간 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 남자하고 결혼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 미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신교, 기독교를 믿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통계적으로 해서 어떠한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어떠한 성격과 어떠한 일생의 삶을 살아가더라, 이게 계속해서 통계학적으로 축적이 된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기 때문에, 1가지 더 부연 설명한다고 하면 이런 금기가 많은 남자는 굉장히 차고 냉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사람을 만날 때 궁합을 안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주 같은 거 전혀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 철학관이나 점집 가서 한번 이것을 따져보시고, 가급적이면 점집은 혹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무당집은 신뢰를 받아서 이걸 보는 것보다는 뭐 생년월일 딱 부르고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주 팔자 보는 거하고는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남성을 만난다고 하면 여성분들은 이 3, 4가지를 꼭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남성은 결혼 상대자로서는 안 만나는 게 좋겠다. 혹시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군비쟁제 이런 분들은 이런 남자가 다시 재혼을 한다고 하면 이혼을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내가 재혼을 해도 나한테 또다시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부자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남성은 만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나면 안 될, 결혼하면 안 될 남성에 대해서 지금 3, 4가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애플리케이션에 봐서
비견 겁재가 많다라든지 아니면 편제 정제가 많은 남자, 그리고 도화살 좌우묘라든지 홍염살이 많은 남자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혹시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고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쉽게 사주를 통해서 만세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좋은 자료와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